보통 오늘도 SBS 뉴스, 주영진 뉴스브리핑 빼고 내려왔는데 우리 대통령 후보를 하시겠다는 분이 왜 이렇게 토론하는데 조건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뭐 선언은 날이면 어떻고 아니면 어떻습니까? 자료가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떻습니까? 방송을 중계하든지 안 하든지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토를 달고 조건 달고 하다가 결국 17일 날 토론도 또 연기했습니다. 어찌됐건 좀 한심한 후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어서 찬조연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렴한 대한민국 검찰의 역사를 써왔습니다. 전관예우를 거부한 최초의 고위직 검찰 윤석열 검찰총장은 과는 다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권력에는 맞서되 기득권은 내려놓았습니다. 우리 순천 지역위원회 서병철 국회의원을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애국 시민 여러분, 영하 6도 날씨에도 여러분 여기 왜 오셨습니까? 우리는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너무 살기 힘들었습니다. 우리는 정치 보복하고 심판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줄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도둑놈 잡는 것만 알기 때문에 맨날 사람 때려잡는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박살 낸다고 누가 그럽니까?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순천이 낳은 젊은 대한민국 지도자 장경태 의원님 와 있습니다. 여러분, 장경태 의원님 뜨거운 박수 한번 주십시오. 우리 김승남 도당위원장님 대학교 때부터 민주화를 위해서 온몸으로 막아낸 분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민주시민 여러분, 대한민국 선진국으로 만들어준 게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이재명 후보에게 국민의 명령을 전달하러 왔습니다. 못 살겠다. 재명아, 제발 좀 살게 해주라. 이재명! 정치 보복하고 도둑놈 잡는 건 너나 해도 우리는 당장 대통령 당선되면 50조 우리에게 준다고 했으니까 재명아 약속 지켜라. 여러분 외치십시오. 재명아 약속 지켜줘. 약속 지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국민, 오늘 여기 있는 가게 사장님들 2년 동안 장사가 안 돼서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살게 해줄 겁니까? 우리는 정치보복, 심판, 관심도 없습니다. 아는 게 도둑놈 잡고 사람 줄이 트는 것밖에 모르니까 맨날 그 소리하고 자빠졌어요. 사랑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이재명 상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게 눈에 안 들어와요. 우리는 실력 있고 실천하고 우리를 먹고 살게 해줄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누굽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을 기득권층들이 다시 차지하기 위해서 똘똘 뭉쳐 있습니다. 이재명을 공격하고 민주당을 공격합니다. 그 사람들은 지난 30년 동안 우리 호남 사람들의 가슴을 찢어놨습니다. 그래놓고 지금 와서 누가 호남을 생각한다고 말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 무덤에서 뛰쳐나오실 지경이에요. 사랑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서울로, 경상도로, 충청도로 전화하십시오. 정신 똑바로 차려라.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다. 기득권 언론들, 여러분, 관상쟁이까지 누구가 어떻고 이렇게 국민을 현혹시키는 대통령 선거 봤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재명, 오늘 우리는 재명이한테 소리쳐야 됩니다. 국민들 힘들어 죽겠다. 제발 먹고 살게 해주라. 너는 한다면 하잖아. 재명아, 먹고 살게 해주라. 소리칩시다. 재명아, 먹고 살게 해줘. 한다면 하는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당선되면 여기 있는 우리 KT 프라자 KFC 탑코스 사장님 2년 동안 장사 못한 것 보상해준다고 약속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치 보고 관심 없어. 너나 해, 너. 너는 아는데 그거밖에 없잖아. 너는 임명해준 문재인 대통령도 배신했잖아. 내가 대통령 찍으면 너는 국민을 배신한다. 여러분, 성울에 주변에 말씀하셔야 돼요. 속지 말자, 여러분. 우리 애국 시민들은 똑똑합니다. 국민들 먹고 살게 해줄 실력 있는 지도자 누굽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북한하고 경쟁할 때 전쟁하겠다고 하는 지도자 무섭습니다. 전쟁 윤석열이 합니까? 누가 합니까, 전쟁? 우리 아들, 딸들이 전쟁이에요. 우리 아들, 딸들 전쟁터로 내모르겠다고 하는 사람, 여러분 대통령 찍으면 절대 안 되죠, 여러분.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저는 윤석열과 검찰에서 20년 동고동락했습니다. 절대 대통령 되면 안 될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속지 마십시다. 실력으로 보여준 대통령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공장 노동자에서 경기도지사까지 올라간 입지전적인 흑수저가 필요합니다. 나를 살게 해줄 대통령 누굽니까, 여러분? 이재명!
오늘 우리 이재명 후보 오면 우리는 이재명에게 엄중하게 명령합시다. 더 힘내라. 더 힘내서 대한민국 살게 해주라. 여러분은 여기까지 올 때 못 먹고 못 자고 우리 애들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런 나라를 도둑놈 잡는 사람한테 넘겨줄랍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나보다 우리 자식들이 더 잘 살아야죠. 이 지긋지긋한 차별 없애야죠. 맞습니다. 나도 좀 잘 살아보자. 누가 그렇게 해줄 겁니까, 여러분? 이재명.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번 투표가 정치인들의 행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실력 있는 한다면 하는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또다시 기득권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리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는 보수 언론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서울로, 부산으로, 대구로 아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으면 전화하십시오. 제발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할 실력 있는 그것만 보자. 누굽니까, 여러분? 이재명. 그렇습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못 먹고 못 입고 밤잠 줄여가며 대한민국 선진국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공평치 못합니다. 이제 이재명 당선되면 금년에 세금 초과한 게 61조입니다. 50조 우리 순천, 여수, 광양, 곡성, 구례, 고흥에도 달라고 요구합시다, 여러분. 벌써 나 누구 돈입니까? 내 돈입니다, 내 돈. 내가 세금 낸 겁니다. 그래서 재명이가 여러분 돈이니까 주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이 망하느냐, 검찰청에 사람 불려다니느냐, 이런 선택을 할 것인지, 어려운 온갖 도전 과제들 무찌르는 한다면 하는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이재명. 우리가 오늘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고 100명에게 1000명에게 전화해서 이재명을 찍어야 한다는 것을 가슴으로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여기 민주당 당원 아닌 분들 상관없어요. 대한민국 망하게 됩니다. 국민을 배신합니다. 자기를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을 배신하는 거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윤석열을 찍으면 여러분을 배신할 거예요. 제발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드립니다. 우리가
이순신 장군 배 12척 가지고 일본의 외적들 400척 가까운 배 다 깨부셨어요. 죽기를 마음먹으면,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죽기를 마음먹으면 오늘 여기 모인 우리 애국 시민들 이재명을 뽑아서 대한민국을 지킵시다, 여러분. 맞습니다. 저는 30년 검사 생활하다 학교에서 퇴직한 후에 후학들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저도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왜? 대한민국 검찰 국민위에 군림하고 마구잡이로 불러대고 검찰청에 불려갈 때 기분 좋게 가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시청이나 도청에 부르면은 마음 가볍게 갑니다. 검찰청에서 부르면은 착한 사람들 가슴이 두근두근 합니다. 도대체 이 나라의 주인이 검찰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윤석열 이번에 발표된 공약 여러분은 잘 모르시죠? 저는 검사기 때문에 잘 압니다. 검찰총장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겠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검찰 파쇼, 검찰 독재를 맞이할 겁니다. 윤석열이 온몸으로 막읍시다, 여러분. 누가 막을 겁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저도 이재명 후보 얼굴 본 지 몇 달 안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 대한민국을 이끌고 갈 지도자 이재명뿐이라는 절박한 심정입니다. 여러분, 누가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해낼 겁니까? 이재명. 마지막으로 약속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오늘 이 행사가 끝나면 이제 남은 기간 20일도 안 됩니다. 전화통 붙들고 하루에 10통화, 20통화 전화합시다. 대한민국 살립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서병철 의원님께서 피 끓는 절규를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함성 보내주십시오. 네, 정말 국회에서는 항상 이 점잖은 모습만 보이시다가 지역에 오니까 힘을 많이 받으시나 봅니다. 그렇죠? 네, 다시 한번 연호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를 위해 하면 이재명으로 해주십시오. 아마 후보님께서 연설 중에 연호를 외치시면 이재명, 다시 한번 해볼까요? 짧게 이재명이 아니고 이재명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나를 위해, 나를 위해.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연사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김포에서 오셨습니다. 국회의장 비서실, 서울시장 비서실,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에서 유능한 실력을 인정받은 박상혁 국회의원님을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환영해 주십시오. 예, 멀리 경기도 김포에서 우리 전라남도 순천 시민 여러분들께 인사 올리고자 왔습니다. 저는 경기도 김포을 국회의원이고요. 현재 우리 중앙유세단을 이끌고 있습니다. 경기도 김포을 국회의원 박상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순천 시민 여러분들께 윤석열이 얼마나 위험한 짓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국민의힘이 얼마나 위험한 짓을 하고 있는지 제 경험담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총풍 사건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 젊은 여기 계신 많은 시민 여러분들은 혹시 기억 못하실 수도 있는데 1996년이었습니다. 갑자기 판문점에 북한군이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실제 비상이 걸리고 그랬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왜 있었느냐? 그로부터 한 달 뒤에 96년도에 총선이 있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갑자기 긴장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북한군이 판문점에 총을 들고 들어왔다. 이래서 우리나라가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바로 그 순간에 판문점에서 근무했던 JSA 사병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대검을 갈고 총을 들고 판문점으로 올라가면서 오늘 밤이 내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 순간이 정말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총을 들고 판문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정권 교체를 하고 나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총풍 사건이 어떻게 벌어졌는가. 저들이 바로 총을 쏴달라고 북한에 얘기를 해서 그렇게 총선을 앞두고 북풍을 만들기 위해서 그 총풍 사건을 일으켰다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영화화되어서 실제로 얼마 전에 영화로도 개봉이 됐었습니다. 갑자기 윤석열이 선제 타격을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인 경기도 김포을은 화성에 애기봉이라는 그런 지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북한이 불과 1.4km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거기서 삐라를 날리고 전단지를 날리면 우리 경기도 김포 시민들은 항상 불안해하고 언제 북한의 반격이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너무나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전단지 금지법을 만들어서 평화를 지향하고 전쟁을 막기 위해서 항상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시 선제 타격을 하겠다. 사드를 배치하겠다. 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었던 이 한반도의 평화를 다시 깨뜨리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순천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분노하십니까? 네. 전쟁이 나면 희생당하는 제일 먼저는 우리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의 아들이고 딸들이고 젊은 청년들입니다. 전쟁은 단순히 게임이 아닙니다. 다시 우리 한반도가 긴장이 조성되면 우리 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더욱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김대중 대통령이 만들었던 한반도의 평화,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었던 그 평화를 저들은 깨고자 그렇게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총풍으로 선제 타격으로 한반도에 긴장이 조성되면 누가 이득을 보겠습니까? 무기 팔아먹고 이런 사람들이 이득을 보지 않겠습니까? 순천 시민 여러분들 이런 사람 놔둬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그리고 저들은 공공연하게 정치 보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검찰의 세상, 검찰의 제국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제1호의 수사의 표적이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검찰청으로 불려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기업인들도 다시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될지 모릅니다. 이런 검찰 제국, 검찰공화국을 누구의 힘으로 막아야겠습니까? 우리 순천 시민들의 힘으로 막아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오늘부터 후보님을 모시고 호남 유세를 시작합니다.
이 호남에서부터 다시 한번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내고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그 열기로 반드시 3월 9일 우리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키고 나를 위해, 우리의 경제를 위해, 한반도를 위해, 우리 호남을 위해, 우리 순천을 위해 새로운 내일을 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뜨거운 열정적인 유세를 해주신 박상혁 의원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연호 연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은 하면 합니다. 나를 위하면 이재명으로 빨리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명 아닙니다. 이재명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재명은 하면 합니다. 나를 위하면 이재명. 윤호환 경제 대통령 누굽니까 하면은 이재명. 무조건 이재명은 짧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재명은 나를 위해 윤호환 경제 대통령 누굽니까? 네, 역시 우리 순천 시민, 우리 광양 시민, 역시 여수, 곡성, 구례 국민 여러분 너무 똑똑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자랑스럽습니다. 순천 출신으로서 감사합니다. 다음 찬조 연설자 모시겠습니다. 순천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계신 고3, 고2 두 아이의 대표 엄마입니다. 오금숙님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이 혹한의 추위에도 앞으로 제대로 이재명 대통령 후보 당선시키고자 한달음에 달려오신 동부 육군 지지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교육자로서 두 아이의 엄마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지금 같은 뜻을 품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 대통령 이재명을 청와대로 보내기 위해 간절함으로 모이지 않았습니까? 정치 1번지가 총로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저는 바로 이곳 전라도 순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국민이 호남과 전남의 지지율을 눈대고 지켜보고 있는데 호남과 전남이 흔들린다는 말에 여러분은 자존심이 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호남이여 일어나라. 입을 열어 이재명을 말하라. 오늘 같은 추운 날 우리 부모님들 반가운 친구 이웃 사촌 만나서 주머니 걱정 안 하고 어이 추운데 국밥에 막걸리 한 잔 먹고 가서 내가 산란에 말할 수 있는 독지를 이끌 사람 누구입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기회를 주고 이런 중소도시에 살아도
우리의 주권을 포기하지 마시고 정권 재창출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지켜보고 있으니 투표 똑바로 하는 어른다운 어른이 됩시다. 2030 젊은 청년 세대여, 최고도 깨지고 세대도 깨진다. 그러나 최초는 영원하다는 말처럼 민주주의 뿌리 호남에서 젊은 청년 세대가 최초로 일어나서 앞으로 제대로 이재명을 위해 입을 열었더니 전국의 지지율이 역전되었다는 기분 좋은 선전보 한번 울려주십시오. 지지율은 역전이 될 것입니다. 동구육군 지지자 여러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를 위해 이재명 할머니 치마폭 사랑으로 보듬어 주셔서 100% 투표, 100% 지지율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3월 9일 대통령 선거일에 유능한 경제 대통령 이재명 후보께서 정월 대보름달처럼 환하게 웃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바로 그냥. 앞으로 제대로 나를 위해 이재명. 소리가 너무 작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대로 나를 위해 이재명.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정말 아주 두 아이의 엄마라고 하셨는데 너무 연년생 어머니셔서 더 이렇게 투지와 열정이 뜨거우셨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5남매 중 넷째라서 저희 어머님께서도 아마 많은 고생을 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다음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호남의 청년, 호남의 대학생입니다. 순천대학교 4학년 임건우 학생을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여기 있는 청년 임건우가 너무 떨립니다. 다들 떨지 말라고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여기 와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순천에 살고 있는 대학생이자 청년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지금도 출근을 하고 있는 직장인 여러분들, 삶의 터전에 만족하십니까?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마음, 다음 세대, 우리 동생들이자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어떻습니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온 이유는 청년의 미래, 우리가 쉴 곳, 우리가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대통령 후보, 기호 1번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청년을 대변하려면 적어도 청년이 처한 현실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변화를 위해 어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이미 십수년 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마치 처음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후보가 과연 우리 청년들을 대변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곳 호남 지역에서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민주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날은 민주화 운동의
원동력이 되었고 우리는 지금 자유롭고도 평등하게 존중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학생운동으로 만들고 지켜온 민주정부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호남 청년들이 그리고 대학생들이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아낌없이 이야기하고 외쳐야 합니다. 우리의 외침을 듣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유일한 후보가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이 자신의 목표만을 위해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외침을 듣고 국민의 권리를 대신에 행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이재명. 여러분, 저는 이재명 후보를 뽑겠습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 더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 사람, 대한민국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는 사람, 기호 1번 이재명 후보입니다. 맞습니다. 저 또한 청년을 위한 나라를 만들 이재명과 함께 대전환의 역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호남의 청년, 호남의 대학생의 패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많은 내빈분들께서 와주셨습니다. 연석 유세에 앞서 우리 홍영표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광주에서 오셨습니다. 이병훈 의원님도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여수에서 오신 우리 김혜재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소개에 올릴 중요한 분이 오셨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함께 원팀으로 대선 승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집권당과 대통령은 위기를 대처하고 근본적인 역량이 있어야 한다. 이를 갖춘 정당은 민주당이고 후보는 이재명이다 외치고 계십니다. 이낙연 종괄 선대위원장님을 소개합니다. 순천 시민 여러분, 여수 시민 여러분, 광양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낙연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먼저 미안하고도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여순 사건이 생긴 지 무려 73년 동안 울음을 삼키고 한을 사귀고 슬픔을 견뎌주신 유가족 여러분께 먼저 미안합니다. 그러나 작년 우리는 여순사건 특별법을 73년 만에 제정해서 이제야 해결에 이르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께 그걸 받아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여순특별법은 순천이 낳은 훌륭한 지도자 소병철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고 저도 뒤에서 조금 도와드렸습니다. 여순 사건보다 먼저 진상규명이 이루어진 제주 4.3 사건, 여순 특별법보다 한 발 먼저 4.3 특별법이 제정되고 보상 기준까지 결정돼서 발표가 됐습니다. 4.3 사건의 해결 모델은 여순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시차는 있을지 모르지만 여순 사건도 반드시 완전한 해결까지 모셔드리겠다, 이 약속을 드립니다. 그 일은 민주당이 했습니다. 민주당이기에 늦었지만 그 일이 가능했습니다. 앞으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여순 사건의
완전한 해결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수 순천 시민 여러분과 함께 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저는 지사로 일하던 시절에 광양의 전남 도립미술관을 건설하기로 결정했고 그것이 마침내 개관됐습니다. 전국에서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을 만큼 훌륭한 미술관으로 개관됐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부권 시도민 여러분께서 이제는 전국 최고 수준의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저희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앞으로도 계속 챙기겠다는 약속 또한 여러분께 올립니다. 여수에 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저는 NCC 사고 희생자 빈소에 조문을 드리고 왔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법 제도의 정비와 보완부터 서두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본사와 멀리 떨어진 계열사나 자회사에도 빠짐없이 잘 적용되도록 보완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동시에 여수산단처럼 오래된 국가산단을 빨리 새롭게 고쳐서 훨씬 더 안전한 스마트한 산단으로 바꾸도록 하는 국가산단 특별법을 최단 시일 내에 제정하겠다, 이 약속 또한 여러분께 드립니다. 국가산단 특별법은 여수의 좋은 정치인 김회재 의원이 이미 법안을 준비해놨습니다. 빨리 국회에 상정해서 국가산단이 노후화를 벗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재명 후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 이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수 수산시장이 큰 불을 만나서 잿더미로 변했던 것이 2017년 1월 14일 밤이었습니다. 그날이 토요일 밤이었죠. 그래서 제가 바로 일요일 새벽에 그 소식을 알고 여수로 달려가서 그때부터 매달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여수 수산시장은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완전히 깨끗하고 매력적인 시장으로 거듭나서 방문자도 수입도 많이 늘어나고 이제는 인기 있는 관광지로 거듭났습니다. 여수 수산시장을 그렇게 좋게 고쳐놓았듯이 여수 산단 또한 안전하고 쾌적한 그런 노동환경 단지로 거듭나게 하겠다, 이 다짐을 여러분께 분명히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위기의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발표된 어제 코로나19 확진자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2년 몇 달 만에 10만 명이 넘어선 것은 처음입니다. 위기입니다. 코로나 위기뿐만 아니라 민생의 위기가 겹쳤습니다. 국제적으로도 몹시 불안정합니다. 전쟁이 날지 말지 하는 그런 상황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기입니다. 위기에는 위기를 해결할 결단력과 경험과 역량을 갖춘 정부가 필요하고 그런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래도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그런 결단력과 경험과 역량을 갖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 위기의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여러분의 책임자로 뽑아주는 것이 더 낫겠다,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경험과 역량은 벼락치기 공부로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책임을 맡는다고 그 일이 잘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더구나 지난 2년 남짓 동안의 방역기간 동안에
틈만 나면 방역을 흔들어대고 어떤 때는 가짜 뉴스까지 만들어서 방역을 흔들어댔던 그 사람들이 방역을 제대로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경험해보지 않은 그런 지도자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위기의 강을 건너는데 노를 저본 사공한테 맡기는 것이 강을 더 편하게 건너는 길 아닌가, 여러분께 그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노를 한 번도 저어본 적이 없는 사공한테 우리 배를 맡긴다고 칩시다. 그 배가 어디로 가겠소? 예. 우리 광주 전남은 민주화 평화를 추구했던 그런 곳입니다. 6.25 전쟁을 겪어보신 어르신들은 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만큼이나마 먹고 살게 된 것은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제일 큰 것은 전쟁이 몇십 년 동안 없었기 때문이다. 평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만큼이나 먹고 살게 됐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평화가 없으면 아무것도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평화의 유전자는 민주당한테는 설마 국민의힘이 여기 온 건 아니겠지요? 아니랍니다. 네. 우리 한반도가 남북으로 갈라진 지 70년, 그 70년 기간 동안에 남북 정상회담이 딱 5번 있었어요. 언제 있었냐? 5번 모두 민주당 정부에서만 있었어요. 김대중 대통령 1번, 노무현 대통령 1번, 문재인 대통령 3번 남북 정상회담을 했어요. 우리 문재인 정부는 잘한 것도 있고 좀 미진한 것도 있고 아주 잘못한 것도 없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남북한 사이에 군사적 충돌, 총질이 없었던 최초의 정부가 바로 문재인 정부다. 이 말씀은 여러분께 분명히 드립니다. 흔히 평화를 말하면 안보에 좀 약할 것 같은 그런 선입견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을 시작하고 금강산 관광도 시작하셨지만 북한이 연평도를 침략하니까 공격하니까 2번 다 완벽하게 응징해서 승리로 2번의 연평해전을 승리로 끝냈어요. 그것이 김대중 정부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남북 정상회담 3번 했지만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성공시켰지만 동시에 한미 미사일 지침, 우리의 미사일 개발을 제약하는 한미 미사일 지침을 폐지해서 우리가 주권국가로서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만들고 마침내 여러분께 함께 여쭙게요. 예, 우리 후보를 연호하시는 건 좋은데 여러분 저 연설해야 되니까 한 번만 모두 이재명 후보 연호를 3번 딱 하고 끊어주세요. 자, 지금부터 이재명 하십시오. 이재명. 네. 차단
선풍의 날이 오고 있습니다. 모두 함께 손을 잡아 주십시오. 자, 모두 사진 퍼포먼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손을 맞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 마무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평화와 안보 말씀을 드리다 후보께서 오시는 동안에 잠깐 중단됐어요. 안보도 민주당이 강하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께 여쭙게요. 대한민국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 수입은 9위, 수출은 8위인데 국방력은 몇 등이게요? 6등입니다. 우리가 일본보다 더 위에 갔어요. 이렇게 만든 것이 문재인 정부입니다. 한편에서는 평화를 만들면서 동시에 안보도 분명하게 하는 것, 이것이 민주당 정부입니다. 그런 길, 평화도 챙기고 안보도 강화하는 그런 길을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계속 갈 것이다. 이 약속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그런데 야당 대선 후보가 자꾸 불안한 말씀을 해요. 사드를 추가 배치하겠다. 국내적으로도 몹시 민감하고 특히 미국과 중국이 예민하게 부닥치고 있는 이 시국, 그 미국과 중국의 한복판에 서 있는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양반이 하필이면 그런 말을 함부로 하시는 것 불안합니다. 그래서 내 그분께 물을게요. 사드 어디다 배치하려고? 빨리 대답해 주어야 돼요. 서울도 할 겁니까? 인천도 할 겁니까? 광주도 할 겁니까? 대구에도 할 겁니까? 빨리 대답해 주세요. 그거 대답하지 못하면 거짓말 공약이. 두 번째, 선제 타격을 하겠다. 어느 나라든 국방부 비밀계획 속에는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단지 그렇게 말하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불안하게 되니까 암호 비슷한 이름으로 넣어두어요. 그런데 그것을 국방부 사람들도 암호 비스름하게 말하는데 대통령 되겠다는 양반이 그 얘기를 나도 이것 알고 있어 하고 말하고 댕기면 그것이 평화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평화를 불안하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신출 내기는 안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공연히 누구 비아냥거리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제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립니다. 안보를 흔들 만한 그런 말씀 자제해 주세요. 끝으로 한 대목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난주에 아주 중요한 발표가 나왔어요. 영국의 EIU라고 하는 세계 민주주의를 해마다 평가하는 기관이 있어요. 그 기관이 작년 말 기준의 평가 결과를 지난주에 발표했어요. 어떻게 나왔냐? 세계 각국이 코로나 때문인지 몰라도 너나 없이 민주주의가 후퇴했는데 대한민국만 7단계가 또 올라갔고 세계로는 16등, 아시아에서는 1등 민주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이제 대한민국은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가 됐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어째서 아시아 1등이 세계 16등인가? 유럽의 크고 작은 나라들이 민주주의 국가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위에 높은 자리에 전부 유럽 국가들이 있어요. 그 빼놓고는 대한민국이 이전 높은 성적을 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이만큼 발전한 데는 정말로 우리 형제들이
80년 5월에 흘린 피해 결과도 있었다. 이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께 여쭙게요. 대한민국 민주주의 완성을 위해서 국민 여러분과 정부와 국회가 맨 마지막으로 했던 것이 무엇이게요? 제가 여쭤보기 잘했어요. 다 아는 거라면 뭐 달라고 여쭤봤겠어. 제일 마지막으로 했던 것이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했냐? 검찰이 지금처럼 통제받지 않는 그런 기관으로 가면 국민의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고 법치주의가 발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통제를 받아라. 그것도 민주적 통제를 받아라. 그리고 민주주의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움직이는 것처럼 검찰도 공수처의 견제를 받도록 해라. 이래서 검찰개혁을 하고 공수처를 설치한 겁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야당 대선 후보라는 양반이 검찰개혁 지워버리겠다. 공수처도 없앨 수 있다. 이랬어요. 어쩌자는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목포에서 국회의원 처음 출마했을 때 이런 말씀을 했어요. 목소리까지 흉내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공화당 상징이 황소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시오. 황소에 콧뚜레가 없어요. 내가 국회 들어가면 콧뚜레부터 흘러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검찰이 콧뚜레 없는 황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양반은 그런 말씀을 했어요. 검찰공화국을 만들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수도 있는 불안한 말씀입니다. 그 양반이 그 말씀하기 며칠 전에는 또 이랬어요. 문재인 정부 적폐를 수사하겠다. 두 말씀을 합치면 검찰을 통제받지 않는 기구로 만들어서 문재인 정부를 해집어 보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어저께는 또 이상한 말씀을 했어요. 문재인 정부를 히틀러에 비유했어요. 히틀러에 비유했어요. 파시스트에 비유했어요. 왜 비유를 그렇게 난폭하게 합니까? 아시는 게 그것뿐이세요? 지도자가 되실 분은 비유를 해도 절제 있게 해야 되고 국민들이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난폭해요. 여러분 집에서 망치 들고 집안일 해본 적 있죠? 망치 눈에는 온 세상이 못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검사 눈에는 온 세상이 못으로 보이겠소? 예, 못으로 보여요. 그런 사람도 필요하지요. 필요한데 미안하지만 그런 사람은 검찰청에서 일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청와대 가면 세상이 무엇으로 보이겠어? 그러니까 벌써부터 히틀러다, 무슨 적폐를 수사하겠다, 검찰개혁을 문질러버리겠다. 이게 뭡니까?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어떻게 만들어진 민주주의입니까? 수많은 선배들의 피와 눈물로 만들어진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세계 16등, 아시아 1등까지 올라갔건만 이것을 흔들어버리겠다. 이런 지도자를 가지고 우리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면 안 됩니다. 검찰 폭주를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검찰 폭주를 억제하고 민주주의를 계속 진전시키는 일, 이재명과 민주당이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재명! 자, 여러분, 제가 드릴 말씀이 한 10가지쯤 더 남았는데 다 말씀드리면 요담에 올 일이 없잖아요. 요담에 오기 위해서 남겨놓으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첫 광주 전남 일정을 우리 순천에서 시작하는데 우리 이재명 후보님 힘내시라고 찬전설 해주신 우리 이낙연
종괄 선대위원장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찬연설 해주신 모든 분들과 함께 뜨거운 환호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손 맞잡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재명은 합니다. 나를 위해 이재명. 이재명은 합니다. 나를 위해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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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재명은 합니다. 나를 위해 이재명.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전남 도민 여러분께, 대한민국 국민들께 대통령 후보 이재명 후보가 만들어갈 대한민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재명은 합니다. 이재명은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 여러분께 약속한 것 반드시 해낼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만 더 할까요? 나를 위해 이재명. 순천을 위해 이재명. 전남을 위해 이재명. 대한민국을 위해 이재명.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이재명. 감사합니다. 이 방송 촬영이 쬐깐해가지고 스피커 영향이 너무 잘 안 들리시죠? 네, 여러분, 저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경북 안동이라고 하는 저 완전히 정확하게 반대쪽 끄트머리 그 동네 출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과거 박정희 이 군사정권이 했던 가장 큰 폐악이 지역을 가른 것입니다. 지역을 나누어서 갈등시키고 그 속에서 정치적 이익을 획득하는 거 정말로 잘못된 것이죠. 물론 잘한 것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이 지역을 갈라서 갈등시킨 거, 이 지역주의라고 하는 큰 뿌리를 만들어낸 거 정말로 책임져야 되고, 저도 그 한 부분에 이용당했던 사람입니다. 저희가 대학을 가서 이 실상을 알게 됐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가 이런 거구나. 네 편 내 편 갈라가지고 힘없이 작은 사람 한쪽으로 몰고 힘센 쪽 많이 지원해가지고 내 편 만든 다음에 계속 싸우게 하면서 권력을 유지하는구나. 그게 국가의 성장이나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증오하고 갈등하게 하고 결국은 국가 발전을 가로막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다시는 그런 길 가면 안 되겠죠? 네. 저는 대학에 가서 이 사실을 알고 정말 판검사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먹었다가 인생 자체를 통째로 바꿨습니다. 판검사 발령 제가 거부하고 마다하고, 제가 이 수없이 많은 사람을 학살했던 그 군사정권에 어떻게 제가 임관을 받습니까? 사령장을 받을 수 없어서 제가 26살 어린 나이로 제가 다니던 공장으로 성남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광주가 가리키는 방향대로, 호남의 개혁정신이 지시하는 방향대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외롭지만 힘들었지만 여러분께서 여기까지 끌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만들어내고 퇴보가 아니라 진보를 이끌어냈던 곳, 바로 이 호남이 민주당의 뿌리이고, 민주당이 바로 대한민국 변화, 혁신, 진보, 개혁의 중심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중심에
저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제가 보답으로 약속합니다. 새로운 나라, 민주주의가 활짝 핀 나라, 인권과 평등이 그리고 평화가 보장되는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꿈꿨던 세상 제가 반드시 완성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여러분, 제가 김대중 대통령님을 정말로 존경하는데 이분이 했던 말씀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책도 많이 쓰고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 제가 하나 딱 일상적으로 제가 인용할 뿐만 아니라 제 삶의 지침으로 삼는 말이 있습니다.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문제의식은 깊이 가지되 정치는 현실에서 실용 가능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상이 높으면 뭐합니까? 가지 못한다면 지금 당장 반발짝이라도 갈 수 있다면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정치를 하든 시민운동을 하든 실용적인 현실적 성과가 있는 일들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했고 그 성과를 인정받아서 그 실력을 인정받아서 지금 이 자리까지 여러분이 불러주셨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이재명! 감사합니다. 우리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코로나도 어렵습니다. IMF 위기가 왔을 때 김대중 대통령은 준비된 대통령이었고 대중경제론을 쓸 만큼 경제에 박식했고 나라의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과 통찰력이 있었기 때문에 IMF 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힘을, 우리가 가진 에너지를, 미래를 향하려는 우리의 열정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국정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이 모르는 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자랑하듯이 하는 이런 리더로는 이 힘든 길을, 이 엄혹한 환경을 견뎌낼 수 없습니다. 이겨낼 수 없습니다. 유능한 리더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재명! 여러분, 준비되어 있고 실력이 실적으로 검증되어 있는 리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는 것 없이 오로지 할 수 있는 게 정치보복을 공언하고 다시 블랙리스트 만들어가지고 좌파 문화계 싹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말하는 이런 사고로 이 복잡하고 위험하고 험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정치보복,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평생 핍박당하고 고통받으면서도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보복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나라, 어느 역사에, 세상에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대놓고 정치 보복하겠다고 합니까? 지금도 이러는데 실제로 권한을 가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국민이 맡긴 권력과 국민이 맡긴 총칼로 우리 국민들을 핍박했던, 살상했던 군사 정권의 역사가 있습니다. 군인 관료가, 군 공무원이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국민을 살상하고 국민을 지배하지 않았습니까? 그 많은 시절에 그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잃었습니까? 이제 검찰 왕국이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목숨을 바쳐 만들어왔던 민주공화국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 왕국이 열리고 왕으로서 검사들이 국민을 지배하는 시대가 곧 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3월 9일이 지나고 3월 10일이 열리고 5.18 묘역에 어떤 대통령이 참석하게 될지를. 이재명! 이재명! 여러분, 역사는 결국 국민이 만드는 것이고 정치인들의 얄팍한 기만술이 통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믿어왔고 그 믿음의 결과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마지막 고개를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갈 기회를 여러분이 만들어 주십시오. 이재명! 이재명! 평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평생 민주주의와 남북의 화해 평화를 위해서 애써왔고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하면서 평화의 물길을 열었습니다. 정치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수사로서의 남북 협력이 아니라 진정한 남북 화해의 길을 여셨습니다. 합의 이전에 1년에 33건씩 발생하던 무력 충돌이 3년이 넘도록 딱 한 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싸워 이기는 거 중요하지요. 그래서 군사력도 강화해야 되고 국방력도 키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싸워서 이기면 무수한 희생을 치러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겪었지 않습니까? 한반도에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외국 군사 잡지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반도의 전쟁 위기 중 4개 요인 중에 하나가 특정 후보다. 또 며칠 전에 이런 미국 잡지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국이 호전적이 돼서 한반도 정세가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 한반도에 위기가 올 수 있다. 군사적 위기가 올 수 있다. 이렇게 미국에서 걱정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해서 싸워서 이기겠다는 생각 참으로 위험합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바로 평화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재명! 이재명! 반드시 평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분열과 증오를 만들어내서 청년들 사이에 싸움시켜서 이익 보겠다는 생각 못하게 해야 합니다. 남북 간의 갈등 만들어서 군사적 긴장 고조하고 안보 위기를 조장해서 표 얻는 시대에 이제 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런 구태 정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낙연 우리 총괄선대위원장이 말씀하셨지만 사드를 배치하면, 추가로 사와서 사드를 배치하면 우리가 이미 중동에 4조 원 수출했던 천궁2 미사일 방어 시스템 못 쓰게 됩니다. 국방 산업이 망가져요. 수출 규제, 수출 억제 때문에 또는 무역 제재 때문에 우리가 민중들이 피해를 봅니다.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다가 사드 설치할 겁니까? 여러분, 안보를 정치에 이용하는 집단은 전 세계에 이 집단 말고는 없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보 문제를 정략적으로 악용해서 안보를 해치는 안보 포퓰리즘, 이거 반드시 책임 물어야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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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마지막 말씀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유능한 리더가 통찰력을 가지고 길을 먼저 제시하고 험한 길을 먼저 다녀온 다음에 함께 갑시다. 새롭고 빠르고
편한 길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리더 아닙니까? 나는 뒤로 숨고 네가 먼저 가봐라. 그리고 좋은 길이면 내가 그때 가서 혜택은 내가 보겠다. 이게 리더가 할 일입니까? 아닙니다. 구성원들 싸움 시키고 네 편 내 편 갈라가지고 내가 이익 보는 거 이거 통합에 반하는 행동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러분이 통합을 해낼 대통령, 경제를 살릴 유능한 경제 대통령, 그리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켜낼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선택은 누구입니까?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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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낙연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검찰이 선출 권력, 즉 국민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마음대로 하겠다. 맞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군대도 국방장관을 민간인으로 임명해서 국방장관을 민간인으로 임명해서 국방 문민화까지 얘기되는 판에 검찰이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고 예산 독자적으로 편성하고 공수처 없애버리고 수사권 다시 확보해가지고 경찰 수상을 잘못하면 지가 직접 수사하고 내가 수사해서 내가 기소하고 이렇게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군사 정권이 아니라 검찰 정권이 생겨나게 생겼습니다. 민주공화국을 지켜내고 검찰 왕국 반드시 막아냅시다, 여러분.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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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먹고 사는 거 힘드시죠? 네. 수도권에 너무 많이 집중돼서 그럽니다. 수도권이 얼마나 집중이 됐든지 경기도에는 학교가 없어가지고 피난 왔을 때처럼 운동장에 컨테이너 놓고 수업하고 있어요. 지방은 인구 소멸로 지금 소멸하게 생겼죠? 어디는 미어터지고 어디는 소멸하고 이게 정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균형 발전은 이제 국가의 핵심 과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약속합니다. 남부에 또 하나의 수도권을 만들어서 싱가포르처럼 국제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이 지역 사람들이 수도권에 이사가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나라 남부 수도권 균형 발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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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도 말씀을 조금은 남겨놓고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3월 9일이 지나고 3월 10일에 새로운 태양이 떠올랐을 때 우리가 바라보는 태양은 보는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미래로 나아가는 세상으로 갈 것인지 정치 보복이 퇴행하는 정쟁의 세월이 다시 시작될지 우리가 촛불을 들어 힘겹게 만들었던 그 세상이 지워지고 다시 촛불 이전의 그 과거로 되돌아갈지 결정됩니다. 여러분이 상상해 주시고 선거는 이재명을 뽑느냐 윤석열을 뽑느냐가 아니라 내 미래를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재명! 이재명! 여러분, 우리 거시기 해불죠? 네. 제가 거시기 하면 해불자 한번 해주세요. 거시기, 해보자! 거시기, 해보자! 거시기. 해보자! 감사합니다. 자, 짧게 연호하겠습니다.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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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뜨거운 환성 일투어주십시오! 찾아오던 세상 위해 우리 같이 부르자. 자, 우리 전남에서, 순천에서, 여수에서, 광양에서, 구례에서, 곡성에서 이재명 후보
돌풍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모두 같이 입장력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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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